네, 그럼 바로 또 서둘러 볼까요? 주민자치 분야, 마을 분야입니다. 네. 까마귀님. 네, 주민자치 마을 분야인데요. 일단 여기에는 3개의 법률을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중랑구 같은 경우에도 16개 동의 주민자치회가 다 실시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회가 실제로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마다 안 하거나 주민자치위원회로 되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 주민자치회를 21대 국회에서도 8개 법률이 제안됐다가 지금 막 폐기된 상태인데 반드시 법제화를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시민사회 활성화법 3법입니다. 이 시민사회 활성화 3법은 시민사회 발전 기본법, 민주시민 기본법, 그다음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부금품법이 너무나 복잡해서 실제로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 기부금품법에 따라서 재정 운영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굉장히 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오랫동안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을공동체 지원법인데요. 마을공동체에 관련된 법은 없고 조례로 전국에 300여 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를 없앴죠. 이제 서울이 가장 처음 없앴는데요. 전국에는 지역사회 많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 공동체 관련 법 지원 조례가 있고 그에 따라서 뭐 지원 센터가 있고 다양한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 법들 주민자치 마을 공동체 분야의 정책 질의를 했고 답변은 서영교 의원은 주민자치회에 동의했고요. 그리고 시민사회 활성화 3법은 일부 동의했고 마을공동체 지원법도 일부 동의했는데 세부 법 내용에서 좀 검토를 해보자 이런 의견이었고요. 이제 중랑갑의 김사마 이제 국힘 의원은 이 3가지 법률에 대해서 전부 반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의뢰 박홍근 의원도 이제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지원법은 동의하셨고 시민사회 활성화 3법도 기부금품법의 세부 내용에 따라서 좀 검토해보자 이런 의견을 줬고 이승환 의원은 답변 거부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드디어 X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대놓고 X. 네. 네. 우리도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임도 가능하고 이렇게 만나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그렇죠. 움직임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왠지 씁쓸하네요. 네. 주민자치회가 우리 중랑구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민자치회 예산을 50% 올해 삭감하고 뭐 마을공동체 예산도 삭감하고 협치학교 예산도 삭감한 것처럼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주민자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네. 이런 답변들은 알겠습니다. 사실 좀 변별력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요거에 따라서도 네, 주민들께서 좀 잘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네, 문화 분야의 정책을 또 제 순서가 좀 앞에 몰려 있네요. 그 다음에 없습니다. 네. 네, 문화 분야 정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심플하게 2가지 제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화 발전 기금을 정상화하는데 국고 출연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정책 제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 극장 관객 수가 많이 감소했잖아요. 그래서 관객이 급감하고 영화 발전 기금도 고갈되고 또 여러 영화 업계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 수입으로는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딱 책임을 지고 국고 보조를 해야지만이 이제 요 영화 발전 기금이 잘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영화 발전 기금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약속을 했었어요. 지난 2022년에 뭐 칸 영화제에서 많은 영화들이 수상하고 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질 때 이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3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해요. 좀 지킵시다. 네. 그래서 특히나 또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뭐 별빛 영화제라든지 이런 또 네, 지역에 아주 축제가 있죠. 네, 중요한 축제도 있고 주민들이 이런 행사에 대해서 또 자발적으로 이렇게 힘을 모아서 잘 행사가 개최되도록 하는 멋진 문화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공적인 지원도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 지역 문화 예술 활동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공공의 그리고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위해서
이제 제안 정책으로는 국고 출연을 통한 영화 발전 기금 정상화, 그리고 중랑의 별빛 영화제와 같은 지역 문화 예술 영화제 지원 정책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입니다. 혹시 블랙리스트 들어보셨어요? 이 용어? 기사로만 본 것 네, 같아요. 기사로 많이 봤죠. 이게 무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문화예술인들의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정부의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의 리스트예요. 그래서 다양한 불이익을 줬었는데 이 문화예술인들의 광범위한 피해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나 피해 보상, 그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사회적 기억 작업과 같은 이런 후속 작업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문화부 장관이 또 네. 됐잖아요. 이 말이 됩니까? 그럼요. 그래서 어떻게 맞아요. 보면 이런 피해가 또 지속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와 보다 강력한 또 규율과 대안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 특별법을 제정하자라는 것이 문화 영역 정책 제안입니다. 네, 어떻게 답변했나 볼까요? 네. 예, 여기도 이제 변별력이 확실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후보가 이제 대체적으로 동의 의견을 주셨고, 김상만 후보는 둘 다 반대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네. 요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따로 코멘트를 또 주시진 않은데 이제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저희가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이것도 당론인가? 그렇겠죠? 네, 소속된 정당에 왠지 그런 거침없이 X를 탁 날리신 거 보니까 아마 당론인가 이런 또 생각이. 근데 아쉬운 점은 좀 이런 반대 의견을 밝힌다면 좀 의견을 밝혔다면 저희도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나는 반대한다라고 주셔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분야는 돌봄 의료 분야 정책입니다. 돌봄 의료 분야는 곰곰께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그 한국 사회가 이제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2025년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돌봄, 너도 나도 돌봄이 남의 얘기가 아닌 내 이야기가 될 텐데 국가 책임도 훨씬 더 커지겠죠. 이제 개인이 이거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점점 되어 가는데 이게 이제 국가에서 모든 것들을 뭐 장기 요양보험이니 뭐니 막 이런 것들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버겁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커뮤니티 케어를 이제 시발로 해서 지금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지연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를 빨리 이제 지역에 정착시켜야 미래를 대비할 수 2025년이면 내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좀 정착되게끔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제안 정책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 체계를 강화하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에는 없고 지리세에는 없고 이제 카드뉴스에는 그 정책 질의로 나와 있는데 왜 그런지 전 모르겠지만 근데 그 돌봄 의료 분야의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슈가 그 지금 한참 이제 의료계와 지금 정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이제 의사들이 부족하다 내지는 뭐 응급실에 가면 해줄 의사가 없다. 그 대학병원은 막 넘친다. 근데 또 지역에 있는 1차 병원 같은 경우는 또 한가할 수도 있고 이런 불균형에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 2차 병원이나 3차 병원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작은 그 가벼운 질환들로 자꾸 큰 병원에 가서 많은 인력을 소비하지 말고 1차 주치의 제도를 만들어서 1차 의료가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예방 중심의 어떤 의료 체계가 확립이 된다면 아프기 전에 주치의가 지역에서 멀리 가지도 않고 지역에서 이 사람들의 건강을 돌봐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의료비도 훨씬 절감이 되고 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책 질의는 1차 의료 중심의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어야 된다. 이게 어쩌면 이제 의사 수라던가 여러 가지 의료 불균형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고 지역에서 건강하게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책에 대해서 모든 그 후보자들께서
동의를 하셨네요. 네. 오. 네. 네. 이것도 꼭 좀 기억하셨다가 누가 진입하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회에 들어가셔서 네. 이것을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꼭 길을 열어주셨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지금 의료 대란인데 이제 우리나라 의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고혈압, 당뇨, 감기도 대학병원을 가는 그 문제잖아요. 네, 감기 걸려도 예, 그렇죠. 그게 사실 대학병원 지난 20년간 의료 민영화를 통해서 네. 대학이 전국에 있는 모든 이것을 끌어들여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다 생각하고 이제 가벼운 병원이나 예방 뭐 고혈압, 당뇨는 동네에 그렇죠. 동네 병원에서 하고 정말로 긴급하고 무거운 네네. 그래서 대학병원은 이제 연구 중심의 네, 그렇죠. 중증 질환 중심으로 그렇죠, 가는 그렇죠. 그래야만 우리 의료가 살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진짜 과잉 의료의 끝판왕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이게 진짜 여태까지는 우리나라가 좀 젊어서 이거 버텼지 이제 고령화되면 정말 버틸 수 없는 의료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빨리 구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또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랑에서 또 살다 보면은 이제 동네 의사 선생님이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문제에 대해서 또 편하게 상의도 하고 또 되게 친숙하게 이 사람이 어떤 질병을 겪어왔는지 또 파악하면서 그에 그렇죠. 맞는 또 진료를 할 수 있고 과잉 진료하지 않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정책적으로도 또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분야는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또 굉장히 또 주목하고 있고 또 많은 활동가들이 계시기도 하고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도서관 분야에 대해서 우리 푸슬께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도서관은 그 공공도서관 안에 그 도서관 그리고 작은 도서관 분야의 정책 질의로 함께 했고요. 그 장애 친화 도시 및 작은 도서관 인력 지원 및 교육 이렇게 그 제안의 내용을 주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중랑구의 올해 3월 현재 구립도서관 6개 그리고 작은 도서관 47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구립도서관에는 그 전문 사서가 채용되어서 있지만 작은 도서관은 그런 인력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비급여 봉사자가 근무하는 형태를 운영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이용자들한테 좀 더 양질의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요새는 말 그리고 의식 이런 것들 의식이 말로 표현이 되죠. 그렇기 위해서는 역량 강화 교육이 좀 필수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 가장 베이스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와 또 하나는 장애 친화 도시. 누구나 원할 때 도서관을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비장애 중심의 네네. 도서관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 그런 것들을 공공도서관 내에 장애인실이 있고 그 안에 점자도서나 혹은 음성도서실로 설치해서 좀 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 좀 더 안정화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상설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네. 근데 여기에 도서관 관련한 내용에 네 후보들 중에 첫 번째 장애 친화 도서관 제도화와 신설 도서관의 장애인실 설치 요청을 드렸는데 이때 서영교 의원 찬성, 김삼화 의원은 반대, 그리고 박홍근 의원은 기타 의견을 주셨고 당론인가요? 또 당론인가요? 아이고, 네. 네, 이승환 의원은 답변을 거부하셨는데 우선 박홍근 의원이 여기에 대한 기타 의견은 이런 내용을 주셨네요. 장애인실 설치의 기본적인 것은 동의한다. 그리고 신설 예정 공공도서관을 특정해 주시면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건 바이 건에 따라 다른 의견을 하셔야 되는 건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뭔가 장애인실 설치와 관련해서는 그냥 모든 것을 할 때 이렇게 조금 하면 좋겠는데 왜 이게 꼭 특정해야만 하는가는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이런 의견을 주셨고 두 번째 작은 도서관 인력 지원 및 교육에 관련해서는 서영교 의원은 일부 동의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은 동의하시고 어떤 부분은 반대하시는지를 그러게요.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게요. 그리고 김삼화 의원은 반대, 박홍근 의원은 찬성, 그리고 이승환 의원은 동일하게 답변 거부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서관 분야에 대한 정책 질의였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좀 어떤 일관성이 보이는 느낌은 있어요. 이제 당론에 따라서 뭐 이게 어떤 마을이라든지 당론인가요? 뭐 도서관이라든지 뭐 이런 아니 생각을 해달라고요. 생각을 단론 말고. 문화적인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의견이 이게 다른 입장이 다른 것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제 좀 방향성에 대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지향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고민을 하고 또 어떤 정치적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금 한번 든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당을 보지 말고 우리 주민의 눈을 봐달라고 얘기해드리고 싶네요. 와, 주민의 눈을 봐달라. 당만 아이 보지 컨택. 말고 아이 컨택. 네. 당을 보고 있지 말고. 그리고 너무 중요한 저는 것 이게 뭐 꼭 장애 친화 도서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뭐 모두를 위한 도서관 이런 네. 방식으로 해서 저도 노화가 되니 글씨를 읽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종이책을 읽는 게. 그래서 오디오북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북을 통해서 글씨를 좀 키워서 할 수도 있는 방식이어가지고 꼭 이게 장애를 가졌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은 어쨌든 나이가 들고 혹은 중간에 어떤 과정 속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눈을 키우는 건 가능하지 않지만 글자를 키우는 건 가능하고 오디오로 들었을 때 책을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언어로도 그러네요. 수정할 수 그러네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모두에게 네. 필요한. 네. 네, 그쵸. 또 더욱더 이제 평생 교육 차원에서도 그렇고 평등한 배움이라는 차원에서도 이 도서관 공간은 너무나 중요한 공간인데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와, 간절히. 네. 네.